안녕하세요. 전 세계를 여행하는 여행 크리에이터 나훈자람입니다. 오늘은 아시아 최고의 여행지로 배낭 여행객들이 찾는 가성비 숙소와 호캉스에 딱 맞는 럭셔리 리조트부터 눈길을 사로잡는 왕궁과 맛있는 음식들까지 활기찬 에너지로 전 세계 여행자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도시 방콕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다녀온 방콕 3박 5일 여행 코스를 소개해드리며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될 꿀팁도 담았으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방콕의 야경을 구경하며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제가 머문 곳은 바로 짜오프라야 강변에 자리한 더 살릴 호텔 리버사이드입니다. 숙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지난번 영상에서 다뤘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체크인을 마치고 짐을 풀고 나니 그대로 방에만 있기 아쉬워서 잠시 호텔을 산책하러 나왔어요. 이 호텔은 3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이 중앙에는 길고 넓은 수영장이 자리하고 있어요. 밤이라 물 위로 은은한 조명이 반사되면서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느끼며 수영장 옆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 보니 어느새 눈앞에 짜오프라야 강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의 불빛과 강변을 따라 이어진 조명들이 반짝이며 마치 별빛이 강 위로 내려앉은 듯했어요. 그 사이로는 디노크루즈들이 불빛을 가득 현 채 오가고 있었는데 잔잔한 물결 위에 반사된 불빛이 일렁이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비행으로 쌓였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곳의 조식을 맛보세요. 더 살릴 호텔 리버사이드 조식은 2024년과 2025년 연속으로 테이스트 어워드를 수상한 만큼 퀄리티와 맛이 기대 이상이었어요. 이른 아침 조식을 맛보고 향한 곳은 방콕 여행의 핵심 왕궁과 와포 사원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태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왕궁은 여전히 국가의 중요한 행사와 의식이 열리는 상징적인 장소로 남아있어요. 왕궁을 둘러본 뒤에는 바로 옆에 있는 와포 사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타이 마사지 누아타이의 본산으로 알려져 있어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곳이에요. 사원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건 길이 46m에 달하는 거대한 황금 와불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기에 놀라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부처님의 얼굴이 너무나 평온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불상 옆을 천천히 걸으며 바라본 발바닥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디테일 하나하나에서 장인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을 둘러본 것만으로도 방콕의 역사와 종교 그리고 문화의 깊이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왕궁과 와포를 여유롭게 둘러보고 저녁에는 방콕의 또 다른 매력인 야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도시 곳곳에 크고 작은 야시장이 열리는데요. 그중 관광객들에게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쩌페어 나이트마켓입니다. 이곳은 MRT 프라람 라인역 근처에 자리하고 있고 저녁 5시부터 자정까지 열리기 때문에 하루 일정을 마치고 여유롭게 들르기에 좋은 곳입니다. 사실 이곳은 로컬 시장에 비해 가격도 비싸고 로컬 느낌보다는 관광지 느낌이라 현지인들은 거의 찾지 않는 곳이라고 해요. 하지만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는 여전히 재미있고 구경할 거리가 많아 현지의 로컬 감성을 찾기엔 부족할 수 있지만 처음 방콕을 방문하는 여행자에게는 여전히 즐겁고 안전한 선택지였습니다. 방콕의 화려한 낮과는 또 다른 에너지 넘치는 밤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은 갈 곳이 많은 만큼 느긋하게 하루를 시작해봅니다. 오늘은 방콕에서 가장 유명한 짜뚜짝 주말시장을 가볼 텐데요. 이곳은 태국에서 제일 큰 주말시장으로 운영시간은 금요일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말 일정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약 15,000개 넘는 노점이 있다고 하고 매주말 수십만 명이 이곳을 찾는다고 하네요. 시장 안쪽으로 들어서면 끝없이 이어진 옷가게들과 소품가게, 기념품 매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양한 패션 아이템부터 집에 두고 싶은 인테리어 소품까지 없는 게 없어서 구경만 해도 시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특히 골목골목 숨어있는 트렌디한 카페들이 있어 카페 찾는 재미도 쏠쏠했는데요. 저는 이곳에서 정성스럽게 내려주는 말차를 즐기며 시장 구경을 했습니다. 짜뚜짝 주말시장에서 한참을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오후가 되었고 방콕의 또 다른 랜드마크인 아이콘시암으로 향했습니다. 아이콘시암은 태국 쇼핑몰의 어머니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500개가 넘는 브랜드 매장과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어 단순한 쇼핑몰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았어요. 특히 내부에 있는 숙시장 마켓은 태국 전통 수산시장을 현대적으로 재현해 놓은 공간인데 보트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진열대 위에 과일과 음식이 진열돼 있어 현지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콘시암을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는 탁 트인 풍경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날씨가 다소 흐렸지만 강변 테라스에 서면 방콕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굳이 비싼 루프탑 바에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충분히 방콕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보트를 타고 아시아티크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한때 공실이 많아 조금은 한적했던 곳이지만 최근에는 점점 더 활기를 띠며 화려하게 변신하고 있었어요. 아시아티크의 메인 즐길거리는 바로 디노크루즈입니다. 저는 이날 타지는 않아 영상을 남기지 못했지만 짜오파야 강을 따라 이동하는 배 위에서 뷔페와 라이브 음악을 즐기고 창밖으로는 방콕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온다고 하니 이 도시를 여행한다면 꼭 한번 경험해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또 오랜 시간 아시아티크의 상징처럼 자리했던 대관람차 옆에는 새롭게 귀신의 집 같은 체험 공간과
주라기 월드 테마존까지 생겨 가족 단위 여행객들도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로 변신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아티크 강변을 산책도 하고 야경을 구경하다 더샤리 호텔의 수상 셔틀 보트 서비스로 편하게 숙소로 돌아왔는데, 밤바람을 맞으며 보트에 앉아 바라본 짜오프라야 강의 풍경은 여행의 마지막 밤을 특별하게 마무리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룸피니 공원을 찾았습니다. 남아 6세가 왕실 정원 부지를 기부해 만든 태국 최초의 공공공원으로 아침 4시 반부터 밤 9시까지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공원에 들어서자 고층 빌딩 숲 사이에서 만나는 푸릇푸릇한 호수와 넓은 잔디밭이 도심 속 오아시스처럼 다가왔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조깅을 하거나 에어로빅을 즐기는 현지인들로 활기가 넘쳤고,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건 이 공원의 마스코트 같은 왕도마른들이었습니다.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호수 주변과 잔디밭을 유유히 걸어다니는 모습이 도심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묘하게 평화로웠습니다. 공원을 나와서는 이번 여행의 피날레로 디바나 센츄아라 스파를 찾았습니다. 치트롬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이곳은 방콕에서 가장 유명한 럭셔리 스파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초록 정원을 지나 샵 안으로 들어서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오고, 웰컴 드링크와 시원한 물수건으로 시작해 고니어 시그니처 코스를 체험했는데요. 대표 프로그램인 스파 센세이셔널은 태국 전통 치유법과 현대적인 테라피가 조화를 이루는 코스로 여행으로 쌓인 피로가 서서히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격은 7,000바트부터 시작해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3시간 넘는 코스 동안 세심하게 관리받으며 방콕의 마지막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디바나 센츄아라 스파는 현지인들도 자주 찾는 곳이라 예약은 필수라고 해요. 여행의 끝을 조금 더 특별하게 또 편안하게 정리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은 코스였습니다. 이렇게 룸피니 공원의 여유로운 아침과 디바나 센츄아라 스파의 편안한 휴식으로 방콕 3박 5일 여정을 마무리하니 화려했던 왕궁과 북적였던 시장, 반짝이던 야경과는 또 다른 방콕의 차분하고 평화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방콕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다녀온 코스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 다양한 여행지를 직접 다니며 생생한 경험을 나눠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른 여행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